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요즘에 아카로드 블루를 다니는 초등학교 꼬맹이 친구들은 아카로드가 과학학원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문득 제가 이 설명을 준비하면서 혹시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설명회 자리 설 때마다 저 사람은 뭔데 이 수학학원 설명회의 마지막에 좀 꼽사리를 껴가지고 항상 이렇게 모습을 비추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문득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안 해봤는데. 근데 좀 사설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장담컨대 이 대치동에 있는 과학학원 중에 가장 능력이 출중하고 엘리트 선생님들이 집약된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카로드 과학팀이.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그분들의 어떤 대표격으로 이 자리에 항상 서는 거니까 좀 끝까지 주의 깊게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카로드 영재관에서 영재 입시 지도하고 있고요. 블루관에서 중등과학 가르치고 있는 김이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아이의 나이가 되게 어린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제 수업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수학을 선행하는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과학도 덩달아 좀 짧아지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좀 포모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사실 과학은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과학을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는 학원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연속성 있게 안정적으로 학습 플랜을 제공받기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중등과학을 처음부터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저는 입시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항상 입시의 최전선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랑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너무 잘못된 정보가 많구나. 그래서 사실과 다른 정보 때문에, 아니면 정보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어머님들이랑 커넥션을 만들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취지에서 수년 전에 중등과학을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어쩌면 어머님들이 범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취지로 이 과학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 시점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가 같이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약간 Q&A 형식으로 공유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 번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 저는 어쨌든 특목고 입시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머님들께 제안드리는 로드맵은 특목고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특목고 진학을 염두를 하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좀 고려를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지금 이후로부터는 누구에게라도 이 과학 공부가 입시에 준하는 정도의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따라서 더 세분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영재고 입시에만 초점을 좀 맞춰보면요, 보통 영재학교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대비반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학원이건 다 공통적으로 개강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에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물리대 화학대 준비에 할애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하세요. 입시를 하기 위해서 경시대회가 반드시 필요하냐?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경시대회 대신에 일반 선행을 나감으로써 특목고 입시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경시대회가 입시를 하는데 필수적이지는 않아요. 입시 문항을 푸는데 경시 이론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경시를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시험을 두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공부에 대한 몰입도가 훨씬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내가 도전해서 해결하는 이 행위 자체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으면서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입시 문제를 연습하는 거에 이 마인드적으로 굉장히 많은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시를 가급적 권장을 드리는 편인데요. 그래서 등급 정도만 받겠다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잡으시면 되고, 등급뿐만 아니라 수상권에 좀 들겠다, 상을 받겠다라고 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시대회라는 것은 뭐 고등과정, 화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과정까지 좀 아우르는 내용들이어서 중학교 과학을 하고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 부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수업이 이제 브릿지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시대회를 염두를 하고 계시다면 브릿지 수업과 경시 수업을 그냥 하나의 뭉텅이로 보셔서 시간 안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들의 기저가 되는 베이스라인이 되는 게 이제 중등과학인데, 자, 보시다시피 중등과학은 아주 짧게 잡아도 20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물리, 화학만 정리한다고 했을 때. 근데 1, 2, 3학년의 물화생지를 다 정리한다고 하면은 40주 정도가 소모가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브레이크가 좀 있다라고 했을 때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중등과학에서만 쏟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시작하는 시점으로 좀 정리를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브릿지나 경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표준화가 돼 있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 명시해드린 기간은 늦어도 이때쯤에는 시작을 해보셔라 권장을 해드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앞당기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밀렸을 때는 약간 개별적인 컨설팅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등과학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기간을 되게 오래 잡아먹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집중도로 진행을 할지가 사실 좀 모호하거든요. 그럼 애들마다 차이도 되게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딱 이 중학교 과학을 언제 해야 되지, 또 어떤 기준으로 수업을 골라야 되지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면서 제 나름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과학은 뭐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는 그런 건 있겠지만 특히나 과학 과목은 내가 이 수업 공부를 하는 것의 목적, 듣는 수업의 목적에 따라서 학습자의 마인드가 되게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듣기로 한 수업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나 어머님들께서도. 근데 사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입시라든지 경시대회 준비 일정이랑은 이 시간적인 거리가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그 좀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서 과학 수업을 선택을 해야 되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일단은 과학적 사고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이 돼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과학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랑 되게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저희가 외국어를 배운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일단 단어를 열심히 암기를 할 거고요. 근데 단어를 많이 암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하지 못하듯이 과학의 용어의 개념들을 숙지를 한다고 해서 사실 과학적인 이해도가 올라가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용어들이 어떤 하나의 문장 안에서 어떻게 조화되고, 그리고 논리적인 표현 구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을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많이 관찰을 하고 과학적인 현상을 많이 바라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현상들이 말로써, 글로써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자꾸 같이 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을 소재로 한 긴 글을 읽게 한다든지, 또는 그 소재를 바탕으로 긴 글을 쓰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가 발달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시기에 물화생지를 딱 나눠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간다라는 생각으로 테마를 딱 정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자연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제가 아주 간략하게 현재 입시의 트렌드를 좀 언급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점점 과목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물화생지의 어떤 딱 하나의 단원이다라고 재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수학인지 과학인지도 헷갈리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네, 전반적인 이해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고 이 세 번째는 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어머님들께 약간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좀 수학이랑 차이점이 예를 들어 수학은 3학년 수학을 했다. 그럼 4학년 거 넘어가고 5학년 거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중등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과학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과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불가피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중등과학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랑 고등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연장선상이 맞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하게 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달라서 보통 내가 어떤 입시를 치르거나 경시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배우고 있는 그 자체의 내용이 부실하다기보다는 중학교 과학 기본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기본 과정, 뭐 오늘은 중등과학을 계속 예시로 들 거긴 한데 뭐 초등과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기본 과정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빨리 해치워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는 보다는 이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공부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중등과학 커리큘럼을 지금 똑같은 걸 3번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지도를 할 때마다 되게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고가 굉장히 엄밀해졌다. 이런 게 느껴져서 그래서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학처럼 지금 뭐 몇 학년 거 몇 학기 나가고 있어? 이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과학은 어쨌든 구력이 중요한 거고 처음 정리할 때 스타트를 얼마나 잘 끊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좀 더 실질적인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수학을 굉장히 많이 시간을 쏟아야 되니까 다른 과목이랑 밸런스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학교 과학은 수학적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수학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중학교 과학을 할 수 있다의 이제 선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선후를 따지지 않고 일단은 수업을 배정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근데 반면에 과학학습이 잘 이루어질 때는 이게 동반산승의 효과가 있어서요. 수학적 해결 능력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수학 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수학은 과학을 하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현상 안에서 수학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많아져요. 특히나 요즘은 융합의 기조로 가고 있어서 더 그렇겠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그림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시되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뭐 과학을 조금 줄이더라도 시기적으로는 공백이 없이 가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등과학으로 당장에 어떤 시험을 치러야 된다. 예를 들어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뭐 경시 뭐 영재원 시험이라든지 또는 입시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 경험적인 부분보다는 배우더라도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학 공부를 하기 전에 뭐 갖춰야 될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수학에 대한 제약은 잘 걸지 않는데 과학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제약을 좀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적인 능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를 많이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언제 시작할 거냐. 사실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애들이 지금 저의 중등 하이탑 수업을 듣거든요.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아이의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하이탑 수업을 듣기에 좀 버겁겠냐. 그러면 저는 질문 드리는 게 아이의 언어적인 감각이 또래에 비해서 좀 어떤 편인가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중등과학은 굉장히 이 수학적인 것보다 수학적인 약속들보다
언어적으로 풀이하고 현상을 뭐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그 줄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텍스트가 굉장히 많아서 하이탑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국어 감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중학교 하이탑을 한번 그냥 독서하듯이 쭉 던져보시고 이것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은 그래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는 좀 개별적으로 또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학은 이 수업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경험하고 과학에 대한 장벽을 허무는 정도의 수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한 시험 점수라든지 정교하게 개념화를 해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약간 무게감이 달라지니까 요거를 좀 구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제공하는 하이탑 수학 같은 경우는 둘 다를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엄밀하고 정교하게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이 어려움을 느낄 거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들마다 개별적인 상황은 수학보다도 아마 더 많은 스펙트럼을 가질 거라서 그것들을 저희 과학 선생님들께 공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맞춤 학습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Q&A를 받아봤는데, 만약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겠다, 그래서 과학 공부를 언제 하고 어떤 기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감이 오는데 상위권을 하고 싶잖아요. 결국에는 입시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이 상위권의 과학 공부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코멘트하고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문제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는가? 라는 논제에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질문을 10개를 설정해라. 근데 이게 경기과학고등학교 입학 문제였거든요. 작년 2차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처음 출제됐어요. 영재학교 통틀어서 2차 시험에서. 근데 지금 이 질문이 시사하는 바는 크죠. 단순히 아이들이 지식을 축적하는 형태의 공부를 해왔다고 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질문의 취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상위권에 대한 변별을 어떤 높은 난이도의 문제로서 변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적인 사고, 본인이 배운 것을 통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본인만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런 것을 이제 확장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배운 것을 토대로 낯선 것을 해석하는 창의적인 사고랑,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실제와 유사한 자연현상에서 내가 배운 이론들을 찾아 나가는 융합적 사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평가의 기준 자체가 옮겨가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도화선이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좀 먼 얘기기는 하지만 서울대에서 앞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작년에 예고를 했었는데, 그 평가 방식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단어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그리고 융합적 과제 수행입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확장적 사고, 너가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너가 훈련되어 있는 그 문제 유형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실생활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 표현으로 말이나 글로써 얘기할 수 있어? 라는 것들로 평가의 중심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잠깐 더 내려와서 서울과고 입학 전형 요강에서도 영재성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잘 소화하고 있냐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 창의적 문제 해결, 융합적 사고 이런 것들이 다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그것을 염두한 교육의 시작이 저는 중학교 과학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학은 단순히 이 다음 단계의 경시과학,
또는 입시와 또 강력한 연관성이 있지만 이 중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직접 관찰하게 하고 여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게 하고 일반화로 가는 과정까지 능동적으로 그 개념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등교육과정이거든요. 고등교육과정은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더 단순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중학교 과정은 정성적 사고와 관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 사고를 기르는데 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특목고 입시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께 양해를 드릴 말씀이지만 당장 개강 예정인 이제 하이탑반은 없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타임의 수업을 다 하고 있어서 아마도 6월 초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어머님들도 생각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중등 하이탑반은요. 뭐 개념을 잘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건 당연히 어떤 수업이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것은 논리적 표현 연습은 나중에 때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해서 그것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창의 융합형 문제도 내가 창의 융합형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또는 그것과 관련된 입시를 치러야 될 때 훈련을 하면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창의성은 훈련의 영역인가 타고난 기질의 영역인가. 예전에는 기질의 영역이라 생각했는데 이 창의성이라는 것을 주안점에 두고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훈련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리뷰 테스트 때 사실 애들한테 티는 안 내지만 영재학교 과학고에서 출제됐던 소재의 문제를 약간 쉬운 버전으로 변형해서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익숙해지고 당연해질 때까지 좀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하셔서 공부를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제 중등 과학을 중심으로 하셔서 로드맵을 짜서 아이들에게 맞는 아이들이 목표하는 시험에서 좀 좋은 성적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